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일단은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거는 독일 거거든요. 독일 10년물 모기지 채권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지금 보시면 얼마 전부터.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독일이란 나라를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유럽 내에서도 유럽이라는 데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선진국이다, 우리나라보다 잘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거기 가서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아실 분들도 되게 많고, 하다못해 지금 현실적으로 독일이라는 나라도 지금 보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모기지 10년 만기 10년물 채권이. 이 얘기가 뜻하는 게 뭐냐 과연. 그 향후 앞으로 몇 개월 이내에 어떤 유로라는 그런 지역에, 그것도 독일이라는 데가 이 정도면 다른 나라는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 경제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는 거죠. 오늘 주식시장이 찔끔 빠졌다, 미국 주식시장이 찔끔 빠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IMF 통화바스켓에서 정확히 6대 통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첫 번째가 40.2%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달러, 그리고 두 번째가 30.2%를 차지하고 있는 유로화를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독일이란 나라인데, 독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움직인다면 우리가 넌지시 향후 정세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0월 말 가서는 어떤 일이 발생될까?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암호화폐 장세는 어떤 식으로 점진적으로 엘리트들이 우상향 쪽으로 몰아갈까라고 하는 어느 정도 로드맵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린 거고, 유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블록체인에 관해서 디지털 엘리트들이 독점하는 거에 관해서는 막아야 한다, 그거에 관해서 막아야 한다라고, 어떤 이게 코인텔레그래프에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기사에다가 이런 얘기를 해. 우리는 더 많은 불평등과 불이익을 야기하는 정보 격차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기술에 익숙하고 경제 및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엘리트가 나타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겉에서, 표방에서 곁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는 대중들을 위해서 블록체인을 깔고 암호화폐를 만들고 이거를 범상용화 시킨다, 그리고 독점화를 막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지금 나와 있는 비트코인 중에 80% 이상을 1%가 갖고 있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지갑에 저장되어 있는 코인은 이동도 안 해. 절대로 이동도 안 해.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잔챙이들만 거래소에 넣었다 뺐다 지금 하는 거고, 진짜 큰 손들은 거기 진짜 들어가 있는 지갑에 이동을 웬만하면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현실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거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한국에서도 학력도 높고 약간 지위도 높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암호화폐계에 조금 더 우리보다 훨씬 빨리 들어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 뭐 500원 밑에 샀던 사람들, 이더리움을 뭐 몇백 원에 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리고 뭐 비트쉐어하고 스팀하고 관련돼 있는 뭐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또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해서 한국 사회에서 엘리트다라고 말하면 뭐 스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최고 엘리트들이 서울대 출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시장에 가장 빨리 들어와서 영향력을 지금도 가장 많이 행사하는 분들이 사실상 서울대 출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아마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아실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왜 그분들이 이 시장에 그렇게 일찍 들어왔으며, 그분들은 또 지금같이 이렇게 흔들리는 장세가 없었냐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그분들도 생각이 있고 어느 정도 시장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한참 막 성숙하고 되기 전에 이미 그분들은 들어와 있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되게 후발로 되게 늦게 들어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분들이 엘리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로에서는 엘리트들이 이거에 관해서 독점하는 거를 막는다 말하지만, 이 지금 암호화폐 투자에 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더 많다는 거죠. 훨씬 많아요. 우리는 우리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고, 뭐 너는 일찍 들어왔네, 늦게 들어왔네 이러고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진짜 큰 그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도 지금 일찍 들어와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그거에 관한 거는 조금 이따가 뒷면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다시 한번 이제 금리 얘기로 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많이 먹었어요. 너 때문에 주식시장이 까졌네, 뭐 너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됐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람 직위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금리를 인하시킨 거야. 왜?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금리를 급격하게 내릴 수도 없어요. 미국 체력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 금리를 여기서 올릴 수도 없어. 그런 와중에 금리를 찔끔 내렸을 뿐이야. 신용만 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 여파가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골드 가격, 실버 가격, 하다못해 오일 가격도 이런 식으로 떨어졌는데, 자, 골드 가격도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보다 더 떨어졌어요. 1407달러야. 실버 가격 16달러 11센트. 이거를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골드하고 실버하고 암호화폐 투자하고 비교 평가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물론 비트코인도 상승했다가 떨어진 건 사실이야. 근데 떨어진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암호화폐가 그나마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켜보세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금 가격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400달러 이 언저리나 많이 올라봐야 얼마 안 된다는 거를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계속해서 제자리에 계속 돌아오잖아요. 자, 다우존스, 나스닥, 지금 보면 S&P 500 지수는 뭐 떨어진 상태에서 반등의 기미 없이 그냥 이 정도 상태로 계속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한 번 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딱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암호화폐 장세가 되게 썩 안 좋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식에서 돈을 벌었냐는 거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암호화폐에서도 돈을 못 벌었는데 주식시장으로 떠났어. 주식시장에서도 돈을 못 벌었어.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갈까요? 자, 제가 여기 환율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당연히 금리를 인하를 하면 지금 보면은 달러화가 강세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보면은 금리를 뭐 예를 들어서 인하한다라고 했는데 신용만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역으로 작용해서 달러 강세가 뛴 거야.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뭐냐면 달러가 약세를 되기를 원해요. 달러 강세가 되면 미국한테 썩 좋을 게 없어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그리고 이 환율은 다시 한번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달러라는 어떤 그 주식시장에서도 맛을 못 보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맛을 못 보고, 이리저리 우왕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야, 그럼 이런 식으로 가서 달러가 결국에는 1800원을 찍겠구나. 1000원당. 이 생각을 또 단순하게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릴 건데, 미국 달러가 1달러 기준에서 현찰을 살 때하고 팔 때가 있고 기준가가 있어. 그건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자, 살 때가 1209원이야. 1209원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현찰을 팔 때, 환율 우대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율 우대하면 이거보다 극단적이진 않을 거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낮긴 하겠죠. 현찰 팔 때는 1168원이야. 이게 환율 투자해서 돈을 번다는 게 되게 많이 쉽지가 않아요. 이건 진짜 큰 손들이 하는 짓이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건 중요한 건 달러 강세가 당분간은 이어지긴 하겠죠. 당분간이다 라는 거를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죠. 원하는 이제 휴지 조각이 되냐.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한일 장관 회담이 강경 대치로 끝났다. 미국 중재가 막판 변수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 중재를 한다는 얘기가 내일 가서 중재를 확실히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내일 이제 결론이 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한일 갈등이 중장기적으로 가봐야 미국한테도 좋을 게 없고 일본한테도 좋을 게 없고 한국한테는 더더욱 좋을 게 없어.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야. 그러면 지금 원화 대비해서 달러가 강세이긴 하지만 만약에 내일 가서 미국 중재로 이 한일 장관 회담이 긍정적으로 만약에 풀린다. 그리고 무역 규제에 관해서 완화한다. 뒤로 서로 다 빠진다. 한일 갈등이 완화된다. 이런 식으로 되면 환율이 다시
그러니까 한국 돈, 원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변수도 분명히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나섰기 때문에 그들만의 또 쇼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왜냐면 일본에서도 선거가 끝났잖아요.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쇼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 변수가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또다시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은 수면 위로 끌어올려 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그런 연결고리가 다시 한번 강하게 작용을 하면 미중 무역 갈등이 전 세계에 파란을 불러올 확률이 높죠. 한일 갈등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되게 지역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소적이라고밖에 생각 안 하는데 미중 무역 갈등은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 여파를 의도적으로 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심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통화가 다시 한번 들쭉날쭉 거리고 이러기 시작을 하겠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암호화폐에서 재매를 못 봤던 사람이 주식시장으로 몰려갔어. 근데 주식시장에서 재매를 못 봤던 사람이 뭐 달러를 투자한다 어쩌고 그래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옆집 철수가 암호화폐 투자했다. 순이가 암호화폐 투자했다. 그래서 막 이리저리 계속 왔다 갔다 해봐야 어차피 개인의 잔고는 개인의 은행 계좌에 늘어난 어떤 그 베네핏은 없다는 거죠. 지금 이런 현재 이런 변동성이 극악으로 치달을 때 여기서 수익률이 많이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왜 하냐라고 한번 묻고 싶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묻겠죠, 분명히. 너는 왜 하니? 근데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면 암호화폐 투자를 왜 하냐에 관해서 내 자신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 내 친구가 돈을 벌었으니까 누가 뭐 사가지고 돈을 벌었으니까 나도 이거 투자하자 라고 생각하셨으면 분명히 지금 엄청나게 아마 흔들리실 거예요. 내가 이거 괜한 짓 한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들이 그건 아셔야 된다는 거야. 주식시장도 지금 흔들리고 재미없고 여러가지 투자시장이 부동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야. 자영업도 그렇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하다못해 대기업에서 월급쟁이 생활하시는 사람도 포지션에 따라 다 틀리고 위치에 따라 다 틀리지만 간당간당하다는 생각을 다니면서 하루하루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피곤한 게 아니야. 세상 살이가. 다 힘들다는 거죠. 물론 암호화폐도 좀 올라갈 거 같이 하다가 다시 떨어지니까 상대적 박탈감, 패배감 막 이런 어떤 루저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흔들기를 계속 하는 거죠. 올라갈 거 같이 하다가 또 떨어지는 게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의도적으로 계속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달에 비해서 되게 많이 올라와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저는 어느 정도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9,900달러 밑에, 그러니까 만약 진짜 많이 떨어져서 진짜 많이 조정에 들어가서 9,500달러만 만약에 지지해 준다면 저는 진짜 장세가 진짜 괜찮게 흘러갈 거라는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거든요. 어쨌건 중요한 건 이렇게 계속 세력들의 의도적인 흔들기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을 다시 떠나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야. 근데 보면 진득하니 내가 투자한 코인에 관해서 뭔가 알아보고 살펴보고 가격은 그러려니 하긴 하지만 트위터도 한번 조사해보고 그들이 뭔가 움직임이 있나,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나, 대기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현실적으로 뭔가 상용화될 수 있는 어떤 기질이 다분히 보이나, 이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면 10분의 1 돼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코인 시장은 한두 달, 세 달만 해도 금방 자기 자리 갈 수 있는 게 코인 시장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자포자기하고 막 내 가격만 그냥 숫자만 보시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투자한 코인에 관해서 좀 알아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시간인 건 분명해요.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도 휴가 기간인 건 맞기 때문에 지난달 말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휴가 기간이 아니라 다른 나라 애들도 다 마찬가지. 지금이 휴가 기간은 휴가 기간이에요. 거의 끝나가긴 하지만 그걸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고, 이런 흔들림에서 절대로 뭐 딴 생각을 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자꾸 막 주식시장에 기웃기웃 거리고
지금 아마 여러분 아실 거야. 좀 올라가는 거 같이 하다가 쭉 떨어졌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암호화폐 시장도 기웃기웃 거리다가 내용도 없이 누구 말에 의해서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괜히 마음만 아프고 빈정만 상하니까 사람들이 결국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러지 말자는 거죠. 내가 왜 투자하고 있는지, 그 코인에 관해서 왜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확고한 확신이 없다면 사람이 초조해질 수밖에 없어. 계속 뒷짐지고 이렇게 어떡하지? 내일 되면 폭락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올라도 불안하고 내려도 불안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하신다고 생각할 때 목표가가 있으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가 산 코인에 관해서 확신이 있다면 사람이 불안해할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코인 투자를 했으면 어떤 암호화폐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관해서 확신이 있다면 전혀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뭐 리브라 코인을 뭐 만든데 뭐 그러다가 미국 정부에서 뭐 수용을 안 해주네, 이런저런 얘기들 다 부질없는 얘기예요. 결국엔 될 수밖에 없어. 암호화폐 시장도 결국에는 이게 주식시장하고 같이 연동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SBI 그 거래소가 보면은 일본에서도 온라인 주식시장에서는 절대 최강자인데, 거래량이 최고로 많은 데인데, 거기가 내년에 1분기부터는 그게 암호화폐 장세하고 주식시장하고 같이 취급한다, 같이 혼용해서 움직일 거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럼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우리가 냄새를 맡아야 돼. 제가 아까 전에 이 시장에 되게 먼저 빨리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서울대 출신이고 되게 똑똑하고 되게 유능하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시장에 되게 빨리 들어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이더리움이 진짜 몇 푼 안 할 때,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이 1,000원 밑에도 아니고 진짜 몇백 원도 아니고 더 밑에 있을 때부터 그분들은 들어오셨을 수도 있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투자할 때 내가 1,000만 원 투자하는 거랑, 그분들이 그때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가 단 몇백 원 할 때 내가 거기다가 큰 돈 넣는 거랑 리스크로 따졌을 때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크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는 지금 같은 시장이 조성되지도 않았어요. 바로 몇 년 전에는. 어떻게 보면 장족의 발전이에요. 이런저런 얘기들. 그리고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도 미국 정부 하원 청문회, 상원 청문회까지 있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뭐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때가 되면 그들은 이 가격을 올려놓고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금융의 중심으로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결국 중심에다가 심장을 안치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에 관한 확신은, 가격이 아무리 여기서 흔들린다고 해도 제가 바라보는 어떤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1,000원 할 때 거기다가 1,000만 원 넣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부러워하시겠지만, 리스크로 따졌을 때 지금 있는 사람들을 타임머신으로 되돌려가지고 양심에 손을 얹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몇백 원이다 이럴 때 거기다 1,000만 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 10만 명이면 거기서 한 명도 안 돼. 100만 명 중에 한 명도 안 될 거야 아마. 그러지 않을 거야. 장난삼아 내가 10,000원은 넣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런 거랑 똑같다고 이 리스크의 깊이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비트바이넥스가 90일 유예 기간을 미국 정부에서 줬죠.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10월달 말에 미국 정부에서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요. 그래서 그 파장이 분명히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결해서 이게 작용을 해야 저는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근데 그게 10월 말부터 11월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 데이터를 조사해 보시면 아마 나올 거고, 하물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비트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플랫폼 점검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언제 다시 한번 오픈될지 모르겠지만, 비트바이넥스가 점검하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장세가 다시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트바이넥스가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고 오픈을 하면 시세가 다시 한번 살짝 미온적으로라도 분명히 움직일 수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90일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전면적으로 작용을 만약 못한다면 그냥 제한적인 상승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미온적으로. 뭐 일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차별화 장세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이런 거 저런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너는 뭘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저한테 이제 말씀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주식시장 가서 거기서 큰 돈 벌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주식시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체 시장을 크게 못 보는 사람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타이밍에 어떤 그거에 관해서 절묘하게 잘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 리플 코인에 관해서 욕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올라갈 거 같이 하다가 다시 떨어지니까. 근데 제가 항상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리플 코인에 관한 포트폴리오는 그냥 살짝 어느 정도 두긴 했지만 뭐 후회는 없어요. 큰 돈을 번 것도 없지만 어쨌건 리플 코인 투자해서. 왜냐면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관념이 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확신을 갖고 안 갖고는 마지막으로 개인의 판단인데, 이 시장에 관해서 내가 생각한 어떤 진짜 그 관념이나 경제 상황하고 맞물려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대입을 해보시면 분명히 거기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시장이 막 이렇게 폭락장세가 있고 뭐 올라갔다가 내리고 뭐 좌절감을 주고 그들은 그렇게 만들지만,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영상에서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우울해하지들 마시고요. 내가 가진 코인의 값어치는 언제나 변함은 없으니까요. 숫자로 따졌을 때 뭐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을 지치게 만들긴 하지만, 내일 또 아침에 또다시 뵙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들 되시고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 한 편씩 부탁드립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